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 생방송 가락동 365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에요. 이 프로그램 시청 인증샷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맛있는 유기농 성주 참외를 보내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좀 올라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경철 씨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댓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민희 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생방송 가락동 365를 보면서 농축산물 품목별로 그날그날의 경매 시황도 알고 또 시세 분석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시세나 출하 물량 같은 정보는 여기저기 검색해도 알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방송 가락동 365만 보면 자료가 워낙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팜캐스터분이 직접 현장에서 경매사분들과 인터뷰도 하시던데 덕분에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경환 팜캐스터가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 사진을 좀 캡처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이 저희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가 5분께 드리거든요.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품목은요. 당근과 포도 그리고 애호박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780톤, 과일과채 1601톤, 일반 채소 4456톤 반입됐고요. 총 6837톤이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물량 2143톤 줄어든 수치입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58.8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308.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봤을 때 50.12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74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300원, 최저가 9,2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9,400원대 평균가, 오늘 좀 소폭 상승하면서 9,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1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5일 9,3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최고가 1,30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배추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3,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0원대 이상까지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위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4월 10일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743원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무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449.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7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8.88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3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600원, 최저가 8,9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0,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10,000원을 지금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60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4월 17일까지는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4월 15일 11,900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서 지금 하락하면서 17일 가격 9,2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다시금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1,6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에서 8,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지금 보시면 4월 10일 정도까지는 그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가 10일 이후에 다시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대, 지금 12,000원대로 지난해와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도 역시 보시면 1,239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농업일손팀의 이성석 주무관입니다.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취지로 좀 가동하게 됐나요? 네,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현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농번기 농촌 일용직 인력에 대한 배책만이 필요한 상황이라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인력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럼 전라북도의 농촌 상황은 어떤 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설원의 축산 부분은 고용 허가제 비전문 취업 장기 인력으로 해서 한 2,5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번기 인력 수급에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수라든지 노지 채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렵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일용직 인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전라북도에서 운영될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예, 도내에 있는 14개 시군, 그 시군에 있는 18개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하고 도에서는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 부서 7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이번에 2회 추경에 도와 시군비 시책 사업을 해가지고 10개의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 가동을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선 가장 시급한 농번기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력 수급에 따라서 농가 경제 소득 안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전라북도 지역에 계신 농업인 분들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농업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신청 방법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도와 시군에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이 있습니다.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과 현재 18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 고용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서 인력 신청을 하시게 되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참 농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좀 이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나 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전라북도는 어느 시도보다 농업을 가장 중시하고 가장 제일 시책으로 전라북도에 추진하고 있고 농민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총리님 주재로 하는 재난 상황 회의에서 성화진 도지사님께서 F1 방문 비자를 입국하신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허용토록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리님께서도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셔서 바로 그 다음 날 계속 어려웠는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농촌 인력 확보에 따라서 많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도시지역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려고 이해 추경에 농촌 고용 인력 중개센터를 10개소 추가해서 예산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5월 초쯤에 확정되겠지만 먼저 중개센터 개소를 위해서 센터장 모집이라든지 영농 작업반 모집 구성이라든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5월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센터를 10개를 추가로 개소해서 총 28개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하면서 각 지역 농가들은 일손 부족 문제를 좀 호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조금 해소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는 당근입니다. 이어서 당근 경락가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148.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04.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6.54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51,2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4,000원, 최저가 4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52,000원대였고 오늘은 51,000원대에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 어제보다 1,40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4월 16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43,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어제 형성됐던 54,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당근도 뭐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월등히 지금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2만 원, 3만 원대 정도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3월 28일 가격 6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간격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하곤 있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5만 원이 넘는 가격,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5,000원에 거래됐고요. 창원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5,01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시설 봄당근 같은 경우는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 증가하고 또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생산량은 작황이 부진했던 지난해보다는 19.2% 그리고 평년 대비 1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 겨울 당근의 작황 부진으로 이번 달 조기 출하를 택한 농가가 많아서 이 홍수 출하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구체적인 오늘의 경매 상황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요, 지금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서 특히 오늘은요, 지금 바람까지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체감 온도가 지금 더 떨어진 느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네 농산물들 더 품질 관리에 더 유념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근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우렁차게 이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청약 경매사 이덕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예. 경매사님, 저기 다시 겨울 옷으로 바꿔 입으셨네요. 예, 드라이 클리어한 거 어쩔 수 못 꺼냈고요. 그냥 있는 거냐 입고 나왔습니다. 네, 와 추워요. 제가 지금 많이 추워요. 겨울 옷을 지금 다 이제 깊이 넣어놓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좀 이렇게 좀 겉옷을 챙겨 입었는데도 네. 지금 뭐 바들바들 우리가 떨고 있어서 지금 네, 맞습니다. 방송 전까지 예. 이렇게 지금 날씨가 지금 추워졌는데 꽃샘추위 좀 제대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예. 다만 더 걱정이 되는 게 현재 지금 이 저온으로 인해서 예. 낙과 피해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가수 지금 산지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예. 글쎄 뭐 저희도 뭐 잠깐 들은 얘기인데 뭐 경상도 지역의 담감이라든지 뭐 사가 쪽이 좀 추워가지고 냉이피를 많이 입어서 낙과가 좀 많이 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그럼 고스란히 이제 품질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겠죠.
바로 또 이제 시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안 추웠잖아요, 이 시기에요. 이렇게 안 추웠죠, 더웠죠. 근데 네. 올해는 좀 겨울은 좀 더 따뜻했고 또 봄이 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아니 겨울은 또 이렇게 큰 추위가 없이 지나가더니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봄이하고 뭐 이제 예, 꽃이 폈어 했는데 예, 예. 다시 지금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날씨입니다. 예, 예. 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철저히 지금 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경매사님. 예, 예, 예. 자, 오늘 당근 소식인데 네. 당근 경매 분위기는 날씨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포근했다고요. 그렇죠. 네. 뭐 당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소비가 잘 되다 보니까 당근은 뭐 시세가 뭐 계속 좋고 있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 뭐 경남, 부산, 경남 것까지 지금 시세가 가장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 시기에 또 양도 좀 부쩍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난주 대비 오늘 반입량 함께 좀 짚어주시죠. 뭐 네. 지난주는 약 한 69톤이 반입되는데 금주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 89톤, 한 20톤 가량 좀 물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물량이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당근 시세 좋다 보니까 작업들을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20톤 정도 지난주 대비 증가한 모습. 오늘 반입량 89톤. 예, 지금 예. 가락동에 들어와 있는 당근 반입량인 그렇죠. 거고요. 예. 평년의 어떤 양으로 봤을 때 지금 반입되는 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평년에 비해서는 뭐 양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또 시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매 잘 해주신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했을까요? 20kg 특분 기준에서 48,000원부터 55,000원까지 주종이랬고요. 가장 뭐 시세는 지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뭐 요거에 38,000원부터 45,000원 한 돈 만 원 정도가 시세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 한 10,000원 가까이 상승한 네. 모습이고요. 20kg 특품 기준으로 오늘 네. 48,000원에서 55,000원까지 예. 고로 최고가가 한 55,000원까지 예. 나와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당근 시세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나쁘진 않죠. 예,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어때요? 요 지금 현 시세가 음. 이 당근의 어떤 평년 시세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월등히 좀 어떻게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우스 당근 뭐 처음 시작하면 35,000원, 4만 원 정도가 시세 형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제주 당근이 좀 일찍 좀 출하 종기로 되면서 좀 당근이 좀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당근이 많이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제주 당근이 사실 이 재파종 들어갔던 예, 당근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1월 달에 그 저장 당근 육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저장 물량이 뭐 많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시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 그냥 출하를 해가지고 그냥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물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원래 4월 20일 정도에 제주 저장 당근이 끝나야 되는데 4월 4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저장 당근이 다 끝났습니다. 제주도께. 그래서 좀 당근이 계속 좀 이렇게 시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근이 좀 이제 마무리가 일찍 되면서 그렇죠. 지금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올라오는 당근들이 너무 또 일찍 출하가 지금 되고 있는 당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가장 걱정되는 게 품질 부분인데 품질은요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요 전국 주요 시장의 당근 시세를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전해주신다고요? 박혜연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가 약간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55,600원입니다. 어제 56,0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가격은 400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이 56,000원, 부산, 대구, 광주까지 55,000원 기록했고요. 대전은 57,000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어제와 가격이 같고요. 지금 서울은 1,000원, 광주도 1,000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보시면 평년과 비교했을 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입니다. 지금 전국평균 평년이 29,150원이거든요. 오늘 가격과 비교했을 때 26,450원 더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보시면 많이 평년보다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5,000원대부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28,417원까지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이경아 팜캐스터 연결해서 더 다른 이야기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당근 시세 잘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가락동에서 예. 계속해서 당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우리 잠시 뛸까요? 추워. 근데 지금 너무, 네, 정말. 우리 지금 이 시기 감기 걸려도, 감기 걸리면 병원도 못 가, 지금. 가야죠. 우리 스스로 몸을 지켜야 돼. 와, 지금
꽤 추워요 지금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꽤 춥고 지금 따뜻하게 스튜디오 안에서 또 방송 전해주시는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 박현 아나운서가 있는데, 고생하시죠. 예, 뭐 고생은 우리가 하는 거지. 아, 그래도요. 예, 그죠. 이쁘시잖아요, 박현 아나운서. 누가 이뻐? 박현 아나운서. 들어가세요 그냥 아, 이제. 나경철 아나운서는 저보다 좀 못생겼는데. 아, 그치, 예, 그치, 예. 그치. 아, 예. 아니, 여기사님, 예. 이제 사실 이제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일찍 우리 당근이 마무리가 되면서 네. 아직 캘 때가 안 됐는데 이 어린 당근들이 지금 가락동으로 반입이 그렇죠. 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품질 부분인데 당근 좀 준비해 주셨죠? 아,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예. 당근들 한 어느 정도 지금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뭐 지금 요즘 당근 나오는 당근들이 좀 시세 좋다 보니까 빠르게는 한 달 정도 이제 먼저 좀 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좀 살이 좀 덜 붙은 게 좀 있습니다. 좀 곱게 뻗고 그런 당근은 없고 약간 좀 쉬거나 좀 살이 좀 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린 당근들이 지금 좀 시장에 좀 많이 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뭘 그걸 또 쏙 감춰요. 아, 우리 예, 감독님 예, 찍고 예, 계신데. 예. 지금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 그 지금 지역별로 당근들이 좀 출하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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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좀 짚어주세요 먼저.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부산 경남 지역, 뭐 밀양,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에 부산 동부산 지역에서 지금 당근들이 출하가 되고 하우스 당근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밀양 지역으로 많이 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밀양 지역으로. 예. 그럼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이제 반입된 우리 당근들이 이제 밀양에서 올라온 당근이 가장 양이 많겠네요. 밀양과 동부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양이 이제 많아지는 창원 게 지역, 창원 지역. 창원으로 예, 이제 예, 예, 네, 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앞서 좀 짚어 주셨듯이 사실 경매사님 뭐 품질을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당근 품질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저 하우스에서 그 재배하다 보니까 뭐 어떠한 색태라든지 그런 거 아직 굉장히 좋은데 좀 살이 좀 더 붙어야지 좀 상품성도 좋고 만작이 돼서 좀 출하하는 게 뭐 시세에도 좋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근 역시도 좀 살이 붙어야 된다. 좀 먹을 게 있어야 돼. 그렇죠. 먹을 게 있어야죠. 예. 예, 좀 너무 이제 어리게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굵기 그렇죠. 자체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지금 기대했던 게 이제 아이들 학교 개학이 좀 빨리 이뤄졌으면은 그렇죠. 당근에 대한 소비를 더 기대할 법도 했는데 온라인 계약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당근 소비가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없다 보니까 우리 중도매들의 구매력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예, 뭐 구매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 네. 많이들 지금 뭐 지난주 주말 주 후반부터는 굉장히 당근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풍기 현상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워낙 좀 물량이 없다 예, 보니까 소비가 조금 약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매력은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매사님. 예. 자, 이 시점에서요. 지금 뭐 당근 시세 살펴봐도 일단 평년 시세보다도 좀 좋은 흐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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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최고가 55,000원까지 나왔는데 평년 뭐 평균 시세를 살펴보면은 당근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대, 예. 예, 좋았을 때 한 예, 4만 원 예, 중반까지 예, 형성을 예. 했기 때문에 10,000원 가까이 그래도 좀 높은 흐름을 네.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지에서는요, 이 시기에 좀 또 오늘 또 날도 차잖아요. 네. 물론 당근은 이제 땅 속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지금 산지에 도움될 수 있는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좀 전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뭐 크게 뭐 당부할 건 없고 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뭐 시세가 좋다 보니까 좀 농가에서 빨리 이렇게 저거 출하를 하시는데 조금 더 만장을 하셨다가 조금 이렇게 좀 이 품위를 좀 좋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은 시세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좀 너무 서두르지 말아달라라는 예, 예, 예. 당부 말씀 전해주셨고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시세가 좋다 보니까 이 욕심이 떨어지기 나는 거죠. 전에 얘네들 빨리 캐가지고 조금 어리지만은 그렇죠.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더 좋은 시세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좀 품위가 좀 떨어지면 아마 시세가 조금 덜 나오겠죠. 예. 네. 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주초기 때문에 지금 뭐 당근의 경매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번 주 뭐 상승 여지 더 있을까요, 당근? 뭐 아무래도 지금 꾸준하게 당근 소비가 되다 보니까 뭐 당근은 뭐 강보합세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시세 면에서는. 예. 강보합으로. 예. 뭐 우리 경매사님 뭐 요즘 같아서는 뭐 경매하실 맛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뭐 서로 뭐 구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중매인분께서 네. 좋습니다. 이럴 때 그냥 뒷줄 딱 쥐고 경매하시죠. 아 그렇죠. 네. 자, 당근 흐름 지금 뭐 현재는 좋습니다. 뭐 아직까지 소비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지금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당근의 양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품질 관리 더욱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요. 애호박 소식 준비했거든요. 경매 상황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농산물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릅부터 보겠습니다. 8.87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땅두릅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2,53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만 원대 평균가, 오늘은 22,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1,92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구간은 거의 없었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왔는데 지난주 보시면 66,0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최고가 보시면 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서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평균가 18,18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냉이도 보겠습니다. 오늘 0.01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0.08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0.062톤 감소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7,143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6만 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던 것에 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8일 6만 6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지난해 그래프와 올해 그래프가 약간 좀 반대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월 들어서는 초반에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고요. 또 중반 정도에는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살짝 높았던 구간이 있었고요. 지난주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 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양평군 18,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양배추도 보겠습니다. 오늘 196.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1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0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4,44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4,700원, 최저가 14,1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4,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간 올랐습니다. 어제보다는 10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그래프 훨씬 더 위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높았던 가격이 4,000원대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4배 이상 더 높은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높았던 가격 지난주에 기록했습니다. 18,000원을 기록했었고요. 이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4,700원으로 지난해 4,700원보다 만 원이 지금 높은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15,500원, 평균가 14,597원이었습니다. 네, 시설 봄 양배추 출하 시기는 지난해보다 평년보다 좀 앞당겨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남 지역 밀양과 김해 또 대구 지역 시설 봄 양배추의 첫 출하는 겨울 양배추 출하량 감소와 조기 정식 영향으로 5월 상순이던 평년 출하 시기보다 빠른 이번 달 하순, 그러니까 4월 하순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봄 양배추 출하가 시작이 된다면 다음 달 5월 양배추 출하량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5월 출하량은 봄 양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3%, 평년보다는 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달 5월 양배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5월 가격은요, 봄 양배추의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 4,880원과 또 평년 5,3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출하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과일 과채 경락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생 품목으로 참외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바로 토마토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락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오늘 193.6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284.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91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145원이고요. 최고가 33,000원, 최저가는 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31,145원, 어제도 31,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단 오늘 소폭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35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31,145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만 원대긴 한데요. 약간의 등하락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 가격이 37,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바로 다음 날 떨어졌다가 17일 때 다시 한번 오르는 듯 싶었는데 18일 때 다시 한번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8일 가격 33,000원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고요.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다시 한번 올랐다가 어제 기점으로 한 번 또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도 역시 3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33,000원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39,000원대,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기간이었는데 지금 4월 2일 때 보시다시피 뚝 떨어지면서 25,000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세가 잠깐 또 높게 형성이 되는 기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2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주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145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딸기입니다. 189.9톤, 한 190톤 정도 들어갔고요. 어제는 210톤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20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딸기 장미 품종으로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4,204원, 최고가 16,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16,322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14,000원대입니다. 등락가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2,118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입니다. 4월 18일이 가장 높은 가격 23,000원이었는데 19일부터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16,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은 비슷한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은 12,000원대였는데 4월 14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16,000원대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든 올해든 약간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딸기 품종의 경락가 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이번 달 출하 면적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 면적의 증가로요. 지난해보다 2% 증가하지만 단수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 좀 잦은 비로 병충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 감소할 거란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 5월 딸기 출하 면적 같은 경우는 작황 부진으로 조개 출하를 마무리하려는 농가들이 늘어서 지난해보다 1%또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출하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참외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외 반입 물량입니다. 189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287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97.87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4,869원, 최고가 49,000원, 최저가는 42,000원이 되겠고요. 오늘 44,000원대입니다. 어제 평균가 보시면 46,000원대였는데 지금 더 떨어졌죠. 1,669원 하락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17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7일 가격이 62,500원이었고요. 19일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49,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 기준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월 23일부터 6일 때까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3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일부터 4월 한 6일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2일 이후 기점으로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나 14일 기점으로 지난해 약간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대폭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달 참외 출하 면적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의 고령화와 또 타 작목 전환으로요,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 감소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음 달까지 이 여파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 다음 달인 5월 출하 면적 역시 재배 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1%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기온도 높고 또 따뜻해서요. 특히 과수농가에서 농사 준비에 또 각별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포도 농가에서요. 더욱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얘기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 담당관실에서 대충을 담당하고 있는 농학박사 이동철 기술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 봄이면 포도나무에 좀 새 가지가 나는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 포도농가에서는 애무늬 고리장님 노린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충 네. 어떤 해충인가요? 네, 이 해충의 몸 길이는 5mm 내외로 아주 작은 곤충이고, 몸의 색깔은 녹색이며 겨울을 지나고 부화한 어린 벌레는 4월 중하순에 새로 나온 잎과 꽃송이를 가해하여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므로 포도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는 아주 고약한 해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7일 정도 좀 빠르게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평년보다 빨라진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겨울에 기온이 높았던 터라 월동 병해충의 부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보통은 월동 후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4월 중하순경이고, 얼음벌레인 성충은 5월 하순, 6월 상순, 2세대의 성충은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3세대 성충은 8월 중순에 나타나며 재배 환경에 따라서 1 내지 2세대 더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아주 고약한 해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해충이 네. 발생하게 되면 어떤 피해를 주는 건가요? 네, 첫 번째 피해로는 약충과 성충은 어린 잎과 포도 열매를 가해하고, 피해를 받은 어린 잎은 자라면서 큰 구멍이 생기게 되고 기행이 되어서 꽃송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두 번째 피해로는 어린 열매를 가해하여 껍질을 검게 변화시키고 열매를 작게 맺히게 하며 딱딱하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피해가 물론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농가에서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애무늬 고리 장님 노린재 방제 시기는 3개 내지 4개 정도의 잎이 나오는 4월 중하순경부터 꽃송이가 형성되는 시기까지 적용약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매년 피해가 심한 농가는 2 내지 3회 정도 적용약제를 더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포도 농가에서 예무늬 고린장님 노린재 외에도 좀 어떤 병해충을 조심하면 좋은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어서 월동 병해충의 부화 시기가 빨라졌으므로 적기에 애무늬 고리장님 노린재 방제를 철저히 해주고, 고온다습한 시기에 발생하는 녹균병과 탄저병, 엉해류 등도 예방 위주의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한 해 농사를 결정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농가에서는 병해충 관리와 예방에 더욱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품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포도부터 보시죠. 129.4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 169.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39.95톤, 40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포도 거봉 품종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6,809원, 최고가 7,000원, 최저가는 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사인 머스켓도 보시죠.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2,566원, 최고가 34,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을 했네요. 캠베럴리도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57원,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품목이죠. 애호박 시세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호박 같은 경우 310.3톤 들어왔었고 어제는 한 426.6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116.3톤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154원, 최고가 1,500원, 최저가는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154원,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157원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지금 4월 16일이 15,000원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일 어제 가격 1,500원까지 하락세 보였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4,000원대였네요. 올해 같은 경우 21,000원대까지도 가격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154원,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0,500원, 평균가는 9,88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시간이 뒤로 갈수록 지금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 가락동 꽤 춥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시기에 우리 농산물들 특히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애호박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은 따끈따끈한 국물이 간절하잖아요. 18번 국물찌개. 된장찌개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 안에 또 애호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추워지면서 애호박이 좀 분위기가 더 좀 살아났을까요? 자세한 소식은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경매사님. 가락동 농협공파장에서 그 애호박을 담당하고 있는 엄준석 과장입니다. 네. 엄지차. 네. 우리 최고의 경매사님. 제가 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경매사님 절대 겉옷 안 벗어 주시더라고요. 드릴까요? 예, 아니에요. 경매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송 전에 하늘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 눈 내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네.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렇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요. 지금 소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애호박이 다시 또 인기가 좀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맞춰서 경매 분위기 좀 오늘은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일단 물량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시세도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이렇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품목이 별로 없네요. 지금 그렇게 애호박이 좋은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막 날씨가 춥기 때문에 좀 이 시간에 좀 애호박 찾아서 찌개 끓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법도 해요. 저녁 시간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네. 자, 물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 날, 와, 애호박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일요일 날은 진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오늘 받는 양은 어때요? 어제부터 해갖고 저 다시 좀 줄어갔고 지난주 똑같은 요일에 30톤이 들어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31톤. 근데 어제 거의 비슷합니다. 네, 1톤 이제 차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 시기에 좀 양이 좀 늘어나는 시기인데 좀 일요일 날 많은 양이 들어오면서 순차적으로 양이 줄어드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일요일 날 이제 많이 매달려 있다가 확 큰 것들이 들어온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비 오고 날씨도 썰렁해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양이 좀 줄은 거죠. 네. 사실 지난주 날씨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햇빛이 계속 비쳤습니다. 네. 일조량이 아주 좋았고. 우리네 이제 애호박들이 이제 성장 속도가 좀 좋았던 거죠. 예, 그렇죠. 빠르게 좀 성장을 했는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 주 초부터 이제 비 소식 계속 있고 지금 날씨가 바람까지 불면서 좀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우리네 애호박들이 좀 성장 속도가 좀 더디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날씨가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과체류도 밤 기온이 좀 따뜻해야 되고 햇빛이 잘 비치면은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애호박도 좀 크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양이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지난주 대비 한 1톤 정도 증가한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애호박 시세까지 좀 함께 좀 짚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이제 똑같은 요일에 11,000원에서 13,000원 이 정도로 이렇게 애호박이 좋은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 좀 많이 떨어졌죠.
아니 그럼 오늘 좋은 시세라고 최고 올라간 것도 한 11,000원 선인 거네요? 11,000원 선입니다. 예. 그럼 이제 안 좋은 건 7,0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까지인데 이게 지금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거 한 상자가? 8kg 기준에서 20개 드립니다. 그럼 8kg에 오늘 좀 시세가 지난주 대비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에요. 평년 시세로도 좀 우리가 현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년보다는 약간 싼 거고 작년하고는 비슷합니다. 작년이 원체 시세가 안 좋았었고 보통 한 11,200, 3,000원, 4,000원 이 정도 하면은 정상적인 요 시기에 정상적인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싸죠. 네.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좀 시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뭐 낮게는 7,000원에서 한 11,000원까지니까 지금 현재 애호박 시세가 지금 많이 약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자, 시세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품질을 좀 짚어보기 전에 전국 주요 시장의 우리 애호박 소식도 좀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나경철 아나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주요 시장 애호박 도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먼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13,2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 12,600원에 비해서 600원 더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이 12,000원,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이 모두 14,000원에 형성돼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같은 경우는 어제와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는 2,000원, 그리고 광주는 1,000원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가 지금 전국 평균가 보시면 14,790원에 비해서 1,590원이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지금 적게는 1,000원대, 많게는 모두 2,000원대 이상이 지금 평년보다는 더 낮은 가격이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호박 경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전국 주요 시장 시세 살펴봤고요. 이어서 품질 부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애호박인데 일단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역별로 품질 차이를 좀 보여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겨울철을 지낸 그 남쪽 뭐 진주나 고성, 광양 이쪽은 이제 품질이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중이고 새로 나오는 게 청원, 충청 지역이 이제 품질이 그래도 제일 우수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서 짚어볼까요? 요게 지금 보이는 게 우리가 이제 경매되는 그렇죠. 이게 애호박. 몇 킬로그램이에요? 10킬로그램? 8kg짜리 8kg? 이게 좀 20개들에서 이게 지금 경매 시세를 좀 형성을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좋은 애호박이 7,000원에서 11,000원. 이건 그래도 좀 품질이 좀 좋은 거다 보니까 한 11,000원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애호박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 좀 함께 짚어주세요. 네. 예. 일단은 뭐 애호박이 이제 날씨가 지금은 좀 추운데 전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따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호박들이 그 인큐 애호박이 특히 문제인데요. 이게 열기가 빠지지 않아서 화면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네, 화면. 네. 이건 썩은 건 없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물러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출하전 분들이 담으실 때는 다 멀쩡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다가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죠. 그럼 변호사님, 날씨가 오히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좀 무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 불고 좀 추운 날에는 애호박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 뭐 보관이 좋은 거죠. 잘하는 건 좋진 않고 이 보관했을 때 좀 부패 같은 것이 덜 생기고 그렇죠. 그럼 요 시기에 좀 보관할 때 더 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그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이게 햇빛을 받고 자라는 거다 보니까 열기가 이렇게 다 있는데 작업을 하실 때 이게 담으셔갖고 좀 시원한 데다 식히신 다음에 박스에 담으셔야 되고요. 박스에 담으신 다음에도 이걸 따뜻한 데 두시면 안 돼요. 좀 서늘한 데 이렇게 두셨다가 이렇게 출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집에서도 이거 좀 바로 그냥 그럼 냉장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애호박도? 애호박이요 뭐 다 냉장고에 넣으시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좀 단단하다 보니까 뭐 그냥 식탁에 하루 이틀 두었던 적도 그 있었거든요.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 예. 이틀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관이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오늘은 날씨가 이제 이렇게 좀 서늘하지만은 뭐 지난주도 날씨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짚어주셨듯이 이 진무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 지금 우리 중도매인들의 구매력이 뭐 아직까지 좀 살아나고 있진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좀 잘 팔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양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비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중도매들 구매력도 이렇게 좋지가 않고. 네.
중도매인들이 어떤 그 애호박을 사겠다는 의지도 좀 지난주보다 어때요?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죠. 왜냐하면 좀 양이 많으니까. 거기다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학교 급식에서도 우리 애호박도 많이 찾았던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 소비가 되거든요. 급식 쪽에서. 근데 방학도 아직 안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영향이 많습니다. 네, 물량은 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시세도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락동에서 경매를 진행하신 우리 경매사님도 지금 뭐 많은 힘듦이 있지만은 우리 산지에 계신 우리 많은 농민 여러분들 최근에 좀 많은 문의들이 더 온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가장 지금 산지에서 궁금해들 하시나요? 그건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품목들이 소비가 잘 안 돼서 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죠.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저희들도 열심히 팔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좀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일단 소비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고 거기다 이제 계절이 따라서 또 양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안 좋아서 그 시세에 문의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세 지금 뭐 경매 끝나자마자 그럼 산지에서 오늘 시세 왜 이거밖에 안 나왔냐? 막 이런 안 이제 좋은 것들 뭐 싸게 나온 것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그 일부러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낮게 한 저희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 싸게 나오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 전자경매는 전부 다 중도매는 20-30명에서 그 물건을 보고서 최고로 놓은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는 거거든요. 다 뭐 좀 싸게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좀 비싸게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세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현재 가락동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요. 지금 이 시기는 조금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가 조금 더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경매사님,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들 힘들어 계시거든요. 시세 차이가 좀 꽤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산지에 도움될 수 있는 시세를 좀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정보를 주신다면요. 호박은 뭐 잘 해오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직 이 시기까지는 아직도 좀 호박이 크고 좀 약간 굵은 것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색깔은 선명하게 개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항상 이 애호박, 잉크 애호박은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중도매들이 하루에 다 파는 게 아니고 2-3일 뒀다 팔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저장성을 좀 크게 잘 발휘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호박 소식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우리 애호박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소비일 것 같습니다. 저녁 밥상 준비 중이시라면 무슨 찌개? 된장찌개 많이 좀 먹어주십시오. 네, 애호박 듬뿍 넣어서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락동에서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애호박 경매 상황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아스파라거스와 망가닥버섯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 2.7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3톤 정도 되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한 0.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05원,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1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2,000원대였던 시세 오늘 평균가 보시면 11,000원대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고요. 707원 정도 더 떨어졌네요. 버섯도 보시죠. 227.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240.9톤, 한 241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13.39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만가닥버섯 1.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4,002원, 최고가 4,500원, 최저가는 3,5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어제 3,961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오늘 평균가는 4,00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등락가 보면 41원 더 상승한 가격이고요. 오늘 평균가 4,002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한창 뜨는 작물이 뭘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지금 인기가 좋은 작물은 매출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 단기간의 유행은 아닐지 지속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행보다는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를 읽는다 약간은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농업 성공 사례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성공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잎클로버 하면은 다들 행운을 상징한다 이렇게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잎클로버를 재배해서 또 판매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네, 한 커피 전문점에 파는 신메뉴에 보니까요. 네잎클로버가 올려진 거를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네잎클로버를 재배하는 농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장이 대중에게 알려진 게요. 이 한 커피 전문점에서 네잎클로버가 올려진 차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네잎클로버는 원래 참 찾기가 힘들잖아요. 새 네. 클로버들 속에 숨어 있어서. 그런데 이 농가에서는 종자를 개량해서 90% 이상의 클로버가 네잎이 되는 품종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뿐만 아니라 고급 호텔과 일식당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또 말린 클로버는 청첩장이나 카드 등에서도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일 좀 풀밭에서 네잎클로버 찾느라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카페에 가면 그야말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가 그야말로 누구도 가지 않은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트렌드를 일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품종 개발도 하고요. 또 다양한 상품화도 이뤄내서 현재 세상에 없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 건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행운을 파는 네잎클로버 농장처럼 좀 인기 있는 작물들을 따르기보다는 좀 나만의 작물로 뚝심 있게 재배하고 또 판매까지 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호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142원, 최고가 1,500원, 최저가는 890원에 판매됐고요. 네,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15원 더 하락했습니다. 양배추 보시죠.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6,345원, 최고가 7,480원, 최저가는 5,0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50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참외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21,263원, 최고가 26,600원, 최저가는 14,26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446원 더 하락했네요. 토마토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26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6,980원, 최저가는 3,480원이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8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519원, 최고가 1,420원, 최저가는 33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40원 더 올랐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으로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가 5,158원, 최고가 6,900원, 최저가는 3,990원이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11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571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어제보다 4원 오른 가격입니다. 1,99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돼지 목살도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7원 올랐고요. 1,916원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5,168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라남도 강진군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진군 그린화웨이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하고요. 또 탐진들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이 두 곳이 2020년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최우수 단지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선정만 된 게 아니라 수출 물류비 일부와 또 농가 조직화 교육비, 또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비 같은 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출 전문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그린화웨이 농산물 전문 생산 단지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8헥타르의 시설 면적에 수국과 꽃자격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연간 무려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난 2009년부터는 생산량의 40%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또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1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탐진들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는 더 지금 대단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5헥타르의 첨단 유리 온실에서 최고급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무려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 등의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을 해서 해마다 매년 우수단지로 지정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말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등 농산물 유통에 현재 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수출 전문 단지를 좀 잘 육성해서 해외 시장에 잘 대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두 곳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곳처럼 해외 수출길이 더 많이 좀 그러게요. 열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대파와 참외 그리고 마늘 관련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